자, 연산군은요, 이렇게 얻은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써버립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게 바로 이 연산군의 흔적인데요. 오호. 그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저는. 아니, 이게 지금 여기 금표 내에 범입한 자는 처참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정답. 우와. 아니, 이거를 우리 동현 씨가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표 안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기서제서율이라고 하는 이 형벌로 논에서 처참하겠다. 논에서 네, 처참하겠다예요. 기서제서율에 근거해서 뭐 처참하겠다 그런 거죠. 네. 자, 이와 관련된 그 기록도 있습니다. 이영 씨 한번 읽어주시죠. 도성 사방에 백리를 한 개로 모두 금표를 세워 그 안에 있는 주현과 군읍을 폐지하고 주민을 철거시킨 다음 사냥터로 삼고 수백 리를 풀밭으로 만들어 금수를 기르는 마당으로 삼았고 아이고야.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옥을 베었다. 아이고야. 이야. 자, 이런 금표는요, 연산군 말기에는 도성 밖 백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40km까지 있었습니다. 한강 북쪽으로는요, 파주, 양주, 포천, 한강 남쪽으로는요, 김포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이런 향락뿐만 아니라 사치에도 빠져들게 되는데요. 무오사화 이후 제위 5년부터는요, 나라가 거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 혼자 쓰는 돈이. 그러니까요. 아. 무오사화 이후에 정말 바짝 엎드렸던 신하들이었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신하들이 결국 들고 일어납니다. 연산군 8년 삼정승. 삼정승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삼정승. 삼정승.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네, 삼정승. 이 삼정승이요, 시패 10조라고 해가지고 연산군이 과계 진상을 요구하고 재정을 함부로 쓰는 걸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걸 다시 외치는 거예요. 오랜만이죠. 그렇죠. 또 이 소리 들으니까 연산군 어땠을까요? 이것 또한 하극상이구나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연산군과 삼사가 더 팽팽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삼사고 대신이고 할 것 없이 자신의 심기를 거느리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갑자사화. 이 갑자사화부터 출발합니다. 정말 무오사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많은 피가 이 궁궐을 적시게 됩니다. 갑자사화의 시작에는요, 한 부자, 즉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면 임사홍, 임승재 부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임사홍, 임승재. 자, 지금부터 피바람이 시작된 1504년 3월 19일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요, 평소와 같이 임승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사홍의 얼굴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 왜 그러시오?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임사홍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패비한 일이 원통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뭘까? 바로 연산군 어머니 네. 패비윤 씨의 죽음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판도라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이걸 연 거예요. 이야. 임사홍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연산군 어머니를 중상모략했고 그 중상모략에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그 술자리에서 연산군한테 다 퍼부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를 빡 차고 나가서 궁궐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모비 윤 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 씨와 정 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 씨와 정 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치고 짓밟다가 항과 봉을 불러 엄 씨와 정 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구인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치되 갖은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연산군의 복수는요. 자, 그 데려왔던 그 아들들 향과 봉 있잖아요. 그 향과 봉을 또 질질 끌고 갑니다.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비의 처소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요, 할머니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그 앞에서 말이죠. 자, 이 인수대비는요, 뭐 실록의 기록은 없지만 야사에는 이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연산군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패비윤 씨를 모함했다는 혐의로 이 연산군에게 죽은 엄 씨와 정 씨의 시신을 지금의 젓갈 형태와는 다르지만 이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그고 그것도 모자라 산과 들에 뿌려버립니다. 아까 보셨던 처음에 그 젓갈. 네. 아,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들으면서도 이게 사실인가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연산군이 이렇게 정말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이게 된 그 계기가 임사홍의 집에서 임승지와 술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안 거잖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패비윤 씨의 죽음. 그 뭘까요? 자, 제가 준비한 소품이 하나 있는데요.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꺼내볼 텐데, 어이쿠, 이건, 뜨거워요. 살아있어요? 이 손이 떨리네. 뭐야? 뭐야 이거? 피 묻은 적삼. 네, 피 묻은 적상. 우리가 이게 흔히 아는 드라마 속 이야기는요, 이 피 묻은 적삼을 통해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아요? 이 이야기는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피 묻은 적삼이 진실이 아니라면 연산군은 도대체 언제 패비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언급된 기록은요. 놀랍게도 연산 1년 20살 때입니다. 자, 연산군은요. 죽은 성종,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묘지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의 외할아버지라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이거 잘못 쓰인 것 아니냐? 누구냐?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때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제야 생모 윤 씨가 죄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연산군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기록에 남아 있는 거면 알았을 확률이 높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 충격받은 연산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충격받은 연산군의 기록. 네. 어떻게 충격받았을까? 연산군이? 왕이 비로소 윤 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알았네. 즉위 1년에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알고 밥을 안 먹었던 연산군. 그러니까 갑자사화에 일어난 당시 그 임사홍의 입을 통해 그때 안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연산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약 7개월에 걸쳐서요.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찬성했거나 동조했거나 묵인한 자들 모두 끌려 나와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를 갔고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 그러니까 궁궐에 있던 수많은 신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연산군은요 점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어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요 신하들에게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속을 이루었으니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위를 능멸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경중을 논할 것 없이 죄지어 경계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건 바로 왕의 권위에 앞으로 도전하는 자는 그 어떤 일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것. 연산군 최악의 공포 정치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공포 정치. 와. 자, 이 무시무시한 단어처럼요. 연산군은 정말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방법으로 형벌을 가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김종직을 죽인 방법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부관참시. 부관참시. 그죠? 연산군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는 끔찍한 형벌을 만듭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한 번 죽이는. 또 죽인다고? 어떻게 죽여? 이 형벌을 뭐라고 하냐면 쇄골표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쇄골표풍은 무슨 말이냐면 뼈 골자, 바람 풍자. 말 그대로 무덤을 파내가지고 이 시신을 관에서 꺼내서 해골을 부수고 가루로 만든 다음 바람에 날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와, 왜 저러냐? 이미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정말 이 조상을 섬기는 맞아요. 이게 이 도덕과 일륜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형벌은 정말 그런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그런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폭력의 맛을 본 게 아닌가. 폭력의 맛.
군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이런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거다. 공포 정치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야, 진짜. 자, 이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를 거듭합니다. 주변 신하들의 입을 틀어 막고요. 국정은 내팽겨쳐 두고요. 술과 여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왕의 권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연산군 스스로 이 왕실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죠. 또 이 연산군의 이 기생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이 전국의 기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운평이라 이름 붙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가장 노래 잘 부르는 이런 운평들, 춤을 잘 추는 자를 뽑아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운평 중에서 다시 이제 선발전을 거친 것이죠. 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을 흥청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비롯된 말 네 글자. 그게 바로 흥청망청.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연산군 때문에 나온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흥청들하고 함께 놀다가 이제 나라 말아먹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흥청은요, 이 궁궐에서 연산군과 함께 생활했는데요. 그들에게는요, 수시로 재물과 노비를 내린 건 물론이고요. 그들의 부모를 한양으로 불러가지고 집과 땅을 줬을 집과 정도입니다. 땅을 주고. 부모님한테도요? 그렇죠. 연산군 10년에 이 운평과 흥청의 수는요 1000명으로 증원되었고요. 이후에는 10,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기록이 만 명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어디서 누가 데려온 거야?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연산군이 만든 새로운 관직이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관직이 뭐냐면요. 바로 채홍사. 채용사. 예, 채홍사라는 관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채가 뭐냐면 채집할 때 그 채자. 어. 홍이 뭐냐면 붉은 홍자잖아요. 네. 여성을 상징합니다. 여자들을 모으는 관직인가요? 정답. 야. 와, 잠깐. 자, 연산군은요. 이 신하들을 채홍사로 임명해서 전국에서 미녀를 뽑아오라고 명했는데 자, 이 자신의 최대 관심사인 이 미녀 뽑는 일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그 두 명? 두 명. 임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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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사홍과 임승재. 자, 이들 부자는요 채홍사로 임명돼가지고 각지에서 이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궁궐로 데려옵니다. 이 전국의 기생들을 끌고 간 건 물론이고요. 온 집안을 샅샅이 수색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아내와 딸, 게다가 양반의 첩까지도 끌고 갑니다. 찍히면 그냥 가야 돼요? 당연하죠. 와. 이 연산군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임승재가 이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재는 병으로 세상을 뜨기 전 한 가지를 아쉬워하면서 연산군한테 유언을 남겼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연산군한테 남긴 유언의 내용. 정답. 조나단. 함경북도에 몇 명 남아 있습니다. 야, 이거. 아니, 가만있어 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니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땡. 정답. 예. 더 많은 미인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어디서 이런 발상을? 정답입니다. 아, 가까웠는데. 콤비. 오케이. 죽어도 요한이 없으나.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전하께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근데 저는 약간 재미로 어떻게 해본 건데 이게 진짜면 대박인데요. 그러니까요. 야. 임승재는요. 심지어 이미 시집을 갔던 자신의 누이 동생까지도
연산군한테 바쳤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뭐 충격이네, 충격. 아, 이거 너무 충격이다.